당신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이고 내가 당신을 지명한 이유 알지? 네, 대통령 잘 알고 있습니다. 연준 금리가 높아. 앞으로 유동성을 더 많이 확보하고 코인을 상승시켜야 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경제 권력의 심장부,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 패드의 수장 자리를 둘러싼 물밑 싸움은 언제나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중요한 자리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케빈 워시라는 다소 의외의 인물을 후보군에 올렸었죠. 과연 단순한 인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 숨겨진 트럼프만의 기가 막힌 전략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는 연준 의장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자리를 둘러싼 거물들의 치열한 정치적, 경제적 공방을 파헤쳐 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선 방식 뒤에 감춰진 진짜 의도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권력의 속성과 그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당시 트럼프의 연준 의장 인선은 단순히 적임자를 찾는 과정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질서에 대한 대담한 도전이자 자신의 독특한 경제 비전을 현실로 만들 다중적 의미를 지닌 인물을 찾아내려는 깊은 계산이 깔려 있었죠.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듯 트럼프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물을 물색했고 그 중심에 바로 케빈 워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던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케빈 워시는 한때 연준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준 내부의 이단아로 불릴 만큼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시행했던 장적 완화, QE,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소수 의견을 꾸준히 피력했었죠. 대부분의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정책을 지지할 때 그는 홀로 다른 시각을 제시하며 굳건히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듯 그의 발언은 당시 연준 회의실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을 겁니다. 이러한 워시의 행적은 트럼프의 정치적 메시지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줄곧 기존 질서 타파와 워싱턴 기득권 비판을 외치며 지지자들의 열광을 이끌어냈죠. 연준 역시 그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워싱턴 엘리트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트럼프에게 케빈 워시는 단순한 경제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을 견제하고 오랫동안 굳어져온 관행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려는 트럼프의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일종의 기득권 대리인 역할을 해줄 인물이었던 겁니다. 워시의 과거 발언들이 당시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그의 비판적 시각을 부각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그를 통해 연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려 했던 것이죠. 트럼프의 눈에 비친 워시는 단순히 연준 내부의 반대파를 넘어 자신의 개혁 의지를 세상에 보여줄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그의 날선 비판에 곤란해하는 표정을 지었을 때 트럼프는 오히려 워시에게서 기득권에 맞설 용기와 비전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워시를 지명함으로써 트럼프는 워싱턴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실현할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케빈 워시는 트럼프의 정치적 전략 속에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퍼즐 조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에게 케빈 워시는 단순한 반기득권 대리인을 넘어 훨씬 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인물이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워싱턴 기득권에 맞서는 투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이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월스트리트의 번뜩이는 두뇌와 워싱턴 정가의 노련함을 동시에 갖춘 이른바 이중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트럼프의 실용적이고도 계산적인 전략이 숨어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워시는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거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핵심 인물로 오랜 시간 활약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뼛속까지 이해하며 실물 경제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길렀죠. 그리고 이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백악관의 경제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겨 국가경제정책의 최전선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사위라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그가 단순한 월스트리트 출신이 아니라 워싱턴의 핵심 권력층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트럼프의 반엘리트주에 기조와는 다소 모순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줄곧 워싱턴과 월스트리트의 기득권 카르텔을 비판하며 지지자들의 공감을 얻어냈으니까요. 하지만 트럼프의 시각에서 워시는 단순히 비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월스트리트의 막강한 자본력과 워싱턴의 복잡한 정치 역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매우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 인물이었던 겁니다. 트럼프는 겉으로는 기득권에 맞서 싸운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 기득권의 작동 방식을 꿰뚫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이른바 이중적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죠. 기득권 내부의 사정을 아는 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기득권을 바꿀 수 있다는 역설적인 믿음이 깔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케빈 워시는 연준 내부에서 매파, 호킷이 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인물이었습니다. 매파는 통화 정책에 있어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금리 인상이나 통화량 축소와 같은 긴축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워시 역시 연준 재직 시절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꾸준히 제기하며 강한 달러가 미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역설해왔습니다. 이러한 워시의 경제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추구했던 경제 비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탈인플레이션을 강조하며 저금리 기조를 벗어나 금리를 정상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잠재적 인플레이션 위험을 해소하고 달러의 가치를 높여 미국의 경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죠. 강한 달러는 국제 무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워시를 연준 의장에 지명함으로써 트럼프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자신의 경제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절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치 숙련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가듯 말이죠. 결국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 후보로 깊이 고려했던 것은 단순히 그의 경제적 능력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연준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도전장을 던지고 자신의 거대한 경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다중적 전략 카드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워시는 트럼프의 반기득권 메시지를 대변하면서도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을 아우르는 실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나아가 강한 달러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트럼프의 경제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의 인선은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향한 트럼프의 야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셈이죠. 케빈 워시는 그 야망을 실현할 다중적 도구였던 것입니다. 케빈 워시는 그 야망을 실현할 다중적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에 이처럼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인물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히려 했던 걸까요? 그의 연준 의장 인선은 단순히 적합한 인재를 찾는 과정을 넘어 기존의 경제 질서에 과감한 도전장을 던지고 자신만의 거대한 경제 비전을 구현하려는 심오한 전략이었습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 워시가 지녔던 세 가지 핵심적인 의미들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첫 번째로, 케빈 워시는 연준 내부에서 이단아로 불리며 트럼프의 기득권 메시지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연준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대규모 양적 완화, QE, 정책에 대해 그는 끊임없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죠. 당시 연준의 주류 의견과는 다른 소수 의견을 당당히 피력하며 유동성 과잉이 초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위험을 경고했던 겁니다. 마치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길을 걸을 때 홀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말이죠. 이러한 그의 행보는 기존 워싱턴 엘리트와 기득권층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적인 시각과 정확히 궤를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는 워시를 통해 연준의 독립성을 견제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려 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한 인물을 지명하는 것을 넘어 연준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과감한 시도이자 변화를 열망하는 대중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셈이죠. 두 번째로,
워시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과 워싱턴의 정치권을 잇는 이중적인 배경을 지닌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경력을 쌓았고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경제보좌관을 지내며 백악관의 핵심 참모로 활동했습니다. 게다가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사위라는 점은 그의 정치적 인맥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러한 배경은 언뜻 트럼프 대통령의 엘리트주의 기조와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겉으로는 기득권과 싸우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월스트리트의 생리를 꿰뚫고 워싱턴의 복잡한 정치 역학을 이해하는 실용적인 인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마치 뉴욕의 금융가와 워싱턴의 정치권을 잇는 교량처럼 그는 두 세계의 언어를 모두 구사하며 트럼프의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를 제공했던 셈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단순히 이념에만 갇히지 않고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선 어떤 인물이라도 기용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워시는 강한 달러를 선호하고 진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며 트럼프의 핵심 경제 비전을 대리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연준 내부에서 비교적 매파, 호키시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즉, 물가 안정과 인플레이션 억제에 중점을 두며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 긴축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죠. 이는 당시 트럼프가 강조하던 탈인플레이션 기조와 금리 정상화를 통한 경제 재건이라는 목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트럼프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고 달러의 가치를 높여 미국의 경제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마치 튼튼한 방패가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듯 강한 달러는 미국의 경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상징이자 실질적인 무기라고 여겼던 거죠. 워시를 연준 의장에 안힘으로써 트럼프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자신의 경제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절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인선은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향한 트럼프의 야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셈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인물을 교체하려던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제 질서에 과감히 도전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확립하려는 강한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트럼프의 큰 그림 속에서 케빈 워시는 단순한 후보가 아닌 자신의 경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줄 중요한 도구, 즉 다중적 전략 카드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워시가 연준 내부에서 보여주었던 매파적인 성향은 트럼프의 경제 목표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매파는 마치 맹렬한 사냥꾼처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강한 달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들은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으며 화폐 가치 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인물들이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하게 공급된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고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려 미국의 경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국가의 신용도를 탄탄한 성벽처럼 쌓아 올리는 작업과도 같았는데요. 강한 달러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시의 매파적인 기질은 바로 이러한 트럼프의 탈인플레이션과 금리 정상화라는 경제 재건 목표와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죠. 트럼프는 워시를 통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자신의 경제 철학에 부합하도록 정교하게 조율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능숙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끌듯 트럼프는 워시라는 인물을 통해 연준이라는 거대한 경제 엔진의 방향타를 자신의 손에 쥐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선 과정을 넘어 기존 연준의 관행과 독립성에 대한 트럼프의 강력한 도전이자 자신의 독자적인 경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시는 트럼프의 반기득권 메시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임과 동시에 월스트리트의 실물 경제 감각과 워싱턴의 정책 입안 능력을 모두 아우르는 실용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한 달러를 향한 그의 확고한 의지는 트럼프의 경제 목표와 완벽하게 부합하며 그를 대체 불가능한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도널드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 후보로 깊이 고려했던 것은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인연을 넘어선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워시는 트럼프가 추구하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거대한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다중적 도구였던 셈입니다. 그의 인선 과정은 단순히 한 인물을 지명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기관의 수장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운명을 재편하려 했던 트럼프의 거침없는 야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요 국가의 핵심 인선은 단순한 능력 검증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리더의 비전이 투영되어 결정됩니다. 트럼프와 케빈 워시의 사례는 그 미묘한 관계와 권력의 속성을 엿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겉으로 드러난 이유 너머에 숨겨진 권력의 계산과 치밀한 전략을 읽어내는 것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역사적 인선의 숨겨진 배경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권력의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